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저평가된 주식 찾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에서도 주주가치 제고 혹은 고배당을 테마로 한 상품에 투자금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낮은 PBR 주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PBR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PBR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히자 이들 종목이 향후 상승 기대감 속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ETF 거래로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구상을 밝힌 게 지난달 24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저 PBR 관련 ETF 거래량이 상품에 따라서 많게는 수십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에이스 주주환원 과치주 액티브라는 ETF 상품이 있는데요. 네, 네. 기업의 순자산이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있는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네. 이 펀드는 정부 발표 이후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 주를 넘어섰는데요. 발표 직전 8거래일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1,300주였으니까 현재 2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트러스트온 주주가치 액티브 펀드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2만 6천 주로 2배가량 뛰었고요. 네네. 또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도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령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69만 118주로 무려 11배 급증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나로 고배당이라는 ETF는 3만 7천여 주로 52배 폭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이라는 ETF도 있는데 거래량이 7만 7천여 주로 무려 9배가량 뛰었습니다. 네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상품들이고 또 은행과 보험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업이 이 낮은 PBR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네. 배당을 두 차례 받는 더블 배당으로 인기가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보험 ETF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26만 9천 주로 지금 10배가량 이전에 비해서 늘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은행은 93만 8천여 주로 거래량이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이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은 괜찮습니까? 네, 정부 발표 이후 지금 8거래일간의 전체 ETF 등락률을 좀 보면요. 예. 1위가 코덱스 보험으로 18%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그리고 타이거 200 경기 소비재, KB스타 200 금융 같은 저 PBR 관련 ETF들이 한 15% 안팎의 수익률로 수익률 상위권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일본이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비슷한 증시 부양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투자 ETF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담는 ETF가 그 정책 실시 이후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저평가 해소에 좀 초점을 맞춘 액티브 ETF가 일본에서 또 출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ETF로도 좀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네네. 특히 고배당주 ETF의 경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한국 증시가 위협자산 선호 국면에서 좀 좋은 투자 대상인데 이런 정책적인 수급 모멘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쏠림이 있으면 항상 나오는 우려긴 한데 그 낮은 PBR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 급등 국면에서 저 PBR 주가가 소위 말해 너도 나도 좀 다 같이 덩달아 오르면서 테마주가 좀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는 좀 보다 세밀한 옥석 가리기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의 개선이 기대된다던가 아니면 뭐 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추려져야 되는 건데요. 네. 이런 단계까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최근의 단기적인 과열,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필요 이상으로 급등한 저 PBR 관련 종목의 비중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게 좋다라는 조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증시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ADR도 한국 기업 밸류업 카드일까? 이 앞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도 이 주가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ADR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ADR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발행한 주식 중에 일부를 담보로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기업 공개를 거치지는 이런 직접 상장과는 다른 일종의 우회 상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선주 일부를 미국 ADR로 상장하라고 권고를 하면서 ADR이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업계에서는 ADR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만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지배 구조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준이 뭐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같은 해외에 ADR로 상장돼 있으면 뭐 실적 발표 같은 뭐 회계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또 외국인 투자자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원으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미국의 ADR로 상장이 돼 있으면 외국인이 달러로 바로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 수 있고 외국인 주체도 좀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장점들 때문에 ADR 주가에는 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 그러니까 원주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좀 붙기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제 기준으로 한국전력,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그리고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이 지금 ADR에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 예. 모두 한 1% 내외씩 주당 가격이 원주보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ADR 상장이 기존 주식의 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네, 뭐 KT의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KT는 지금 원주와 ADR이 1대1의 비율로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 상장된 ADR 주가가 한국에 상장된 원주 대비 0.3%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또 포스코 역시 이 격차가 조금 더 커서 0.85% 정도 차이가 있는데 ADR과 원주가 뭐 서로 다른 시장에 상장돼서 정보가 서로 교환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뭐 이미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ADR 상장에 따른 외국인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있고요. 네네. 일부 ADR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적어서 원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예탁결제원은 미국 시장의 ADR이 본국의 원주식을 주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특히 본국이 신흥시장일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선진시장에 상장된 ADR이 그 원주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기업의 밸류에이션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15척 한 번의 수주. 이 국내 빅3 조선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중동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총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계약 금액은 총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의 역대 최대 수주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이 3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계약이었던 겁니다. 네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계약한 선박을 오는 2028년 10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
가 이 발주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나 뭐 외신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수주가 카타르의 어떤 그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와 좀 연관됐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가 그 자신들의 앞바다 지역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이 돼서 최근에 그 국영 석유 회사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 빅3 회사들과 지금 대규모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계약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수주 목표도 뭐 상당수 채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이 총 17척이 됐는데요. 네네. 금액 기준으로는 37억 달러가 됐습니다. 뭐 이것은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인 83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요. 네. 그 회사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남은 건조량이 한 90여 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네. 이번 대규모 수주로 상당한 일감이 확보된 만큼 뭐 수익성이 좋은 수주 계약만을 체결하는 그런 선별된 기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